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 주신 대로 개인화 추천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누구랑 에이다 서비스 쪽에 음악 추천이랑 큐레이션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서비스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뭐 플로 점프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좀 추가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강의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 자체가 개인화 추천 그 강의다 보니까 그 이 강의 목차 자체도 좀 개인화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리뷰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강의 리뷰랑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좀 이론적인 내용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좀 실무 내용을 좀 많이 넣어달라는 피드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당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좀 시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추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최대한 재밌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이제 개인화 추천 기술 개념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실제 현업에서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이 되는지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의 개념입니다. 이제 이 추천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레커멘더 시스템 혹은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걸 뭐 시스템 대신 엔진이란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추천을 이제 개념적으로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이제 저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유저가 특정 아이템을 어느 정도로 선호할지를 추정하는 그런 프리퍼런스를 추정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좀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게 굉장히 심플하고 그런 문제들인데, 사실은 이 사람을 모델링 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유저 모델링이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제 전에 어떤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좀 공감되는 게 그런 거였어요. 뭔가 소개팅을 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아니까 이제 소개팅을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유저 모델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소개팅을 할 텐데, 근데 막상 소개팅 성사율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나보면은 사실 나를 뭘로 보고 좀 이런 사람을 소개했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좀 그런 최악의 경우 그런 경우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추천이라는 게 유저를 모델링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여튼 저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저와 아이템 매트릭스를 그리고 그 안쪽에서 저 물음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천의 그 어프로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개체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 두 가지를 적절히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저희는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부르고, 개체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 그리고 저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는 방법을 하이브리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은 굉장히 뭐 심플한 개념입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아이템이고요. 오른쪽 이제 컬럼에 있는 부분들이 참 피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 이제 오징어 게임 쪽에 나오는 그 게임들을 좀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설탕 뽑기 이런 게임들이 있을 때 이 게임들을 뭔가 아이템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피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피처들을 저희가 좀 한번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뽑아 본 거고요. 그래서 참가 인원 규모, 운동량, 섬세함 한 이 정도로 이걸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해서 피처를 뽑아 본 것이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랑 그 줄다리기가 보면 이제 피처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좀 만들다 보니까 완전히 일치하게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 피처상의 유사성을 고려를 해서 이 사람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좋아했으면은 저 줄다리기도 좀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것이 그 아이템 피처 베이스드 리커멘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굉장히 심플하고 좋지만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점으로는 그 추천 모델 생성에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로그만 남기면은 그걸 토대로 그 어떠한 이 사람이 특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 특성을 고려해서 뭔가 추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사용자의 이제 그 특성을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피처들로 모델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뭔가 단체전을 좋아하고 운동량이 좀 많은 게임을 좋아하고 또 섬세함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필요하는 그런 게임을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런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추천의 근거를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서 이제 단점이 좀 존재하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아이템의 특성들, 참가 인원 규모라든지 운동량, 섬세함 이런 부분들이 그 사실 제가 저거를 생각해내는데도 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피처들이지만 그러한 아이템의 특성들을 설명하기 위한 피처들을 뽑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조금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단점이 되냐면 서비스적으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음악 추천도 하고 영상 추천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추천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음악 전문가를 지금 일반적으로 모시긴 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구축하는 분들을 따로 모시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구축하는 분들을 모시는데 음악 전문가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이나 맛집이나 여러 가지 도메인별로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메인 난리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만 추천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비스 확장성에서는 좀 단점이 되는 거죠. 좀 코스트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로는 새로운 관심사를 좀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이라고 하면 흔히 세렌디피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영화로도 있는데 약간 우연한 만남이나 우연한 발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식으로 구축을 하다 보면 이 규칙들이 전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뻔한 추천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 좀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 그러니까 집단 지성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저 베이스드 필터링이랑 아이템 베이스드 필터링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철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어느 정도 좋아할지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그 유저 베이스드 필터링으로 보면은 철수랑 영희 이런 유저들이 기준이 되고 이 벡터를 구성하는 것이 아이템이 되는 거죠. 아이템들이 이제 벡터를 구성하는 그런 피처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랑 영희랑 이 줄다리기랑 구슬치기에 대해서 둘 다 평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 둘 사이의 취향 차이를 계산을 하고 또 철수랑 민수가 설탕 뽑기랑 줄다리기 두 개에 대한 평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걸 가지고서 또 이제 취향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유추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영이랑 민수가 둘 다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뭔가 평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점들을 가지고서 뭔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평균을 내는 건데 그 평균을 낼 때 이 각각 영희와 민수와 철수 사이에 유사도를 이용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랑 좀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하더라라는 그런 평점 정보가 나오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예상 별점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상 별점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이템 베이스드 필터링 같은 경우는 그 축이 그냥 바뀐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아이템을 그 유저를 피처로 삼아서 벡터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줄다리기, 뭐 구슬치기 이런 것들 간의 유사성을 계산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평균을 내서 뭔가 그 예상되는 평점을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런 아이템 베이스드 필터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CF 쪽 방법론이 좀 발전해 가면서 이제 딥러닝 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 중에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시는 저 류럴 CF인데요. 류럴 CF 같은 경우 구조를 보면 굉장히 심플한데요. 이쪽 왼쪽에는 유저 레이텐트 벡터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이템 레이턴트 벡터가 위치를 하고요. 그래서 이 유저 아이템 그 정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스코어, 이 사람이 어떤 평점을 매겼는지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뭔가 특정 유저한테 특정 유저와 특정 아이템이 주어졌을 때 그 어떤 스코어를 가질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학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심플한 아이디어지만 나름대로 잘 워킹하는 로직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CF의 장점이랑 단점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장점은 아까 그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이랑 어쩌면 좀 반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도메인 널리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용자의 평점 정보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메인 널리지가 따로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도메인적인 코스트는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게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 예시잖아요. 그 맥주와 기저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규칙 기반으로 뭔가 모델링을 했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데이터 상에서 뭔가 규칙을 찾아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추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음악 추천이면은 발라드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트로트가 껴있으면 사실 원래 좀 이상하잖아요. 되게 반응도 안 좋고 그럴 텐데 요즘 임영웅이라든지 이런 좀 새로운 트렌드의 그 트로트 가수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트로트도 분명히 끼어 들어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세렌디피티, 좀 예상치 못했던 패턴들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지니고요. 반대로 단점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라고 조금 이따가 소개를 드릴 부분이긴 한데 데이터가 희소한 상황에서는 이제 추천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이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 그 평점 정보만 가지고서 사실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시간 정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뭐 아이템의 특성이나 컨텍스트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원래 단점으로 일반적으로 뽑히는데 그 최근에 이 딥러닝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단점들이 다 극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 옆에다가 컨텍스트 벡터 하나 넣고 또 옆에다가 뭐 아이템 피처 벡터 또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확장성이 무한하잖아요. 뉴럴 네트워크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하이브리드 된 방법인데요. 지금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논문은 그 렉시스라고 그 추천 쪽에서 가장 유명한 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렉시스 쪽에서 2020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그 스포티파이에서 낸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하나씩이 음악을 들었던 세션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씩의 세션 정보들을 가지고 이 앞쪽에 이 사람이 뭐 한 3-4개 정도의 세션을 봐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뭐 트로트를 들었고 두 번째에서는 댄스를 들었고 뭐 세 번째에서는 뭐 발라드를 들었다 하면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곡으로 시작을 할 거냐라는 그 세션의 시작곡을 맞추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LSTM이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풀어낸 건데 그 과정에서 이 보시면은 이 세션 임베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그런 평점 정보나 이 사람의 청취 시간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 컬래버레이트 필터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컨텍스트 정보나 피처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벡터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이것들이 융합이 돼서 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좋은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논문들로 최근에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도 사실상 하이브리드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